일반 영역 위에서의 이중적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전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어떤 이변수 함수가 공간상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 이 이변수 함수의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 그림자 부분을 살펴본 결과 그 그림자 부분이 x축, y축에 모두 평행한 경우라면 이와 같은 그림자 영역은 좌표축에 평행한 반듯한 직사각형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앞전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이와 같이 반듯한 직사각형 형태의 영역이 주어졌을 때 이중적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살펴봤다면 이 절에서는 이제 임의의 영역이 주어졌을 때 그 영역 안에서의 이중적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음 같은 형태의 함수를 새롭게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위의 사를 내려다봤을 때 이번에는 불규칙한 도형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영역을 D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D를 포함하고 있는 앞전에서 배웠던 것처럼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 형태의 영역을 리전의 약자를 써서 R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다음 같은 영역인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어떤 위의 사를 내려다봤을 때 XY 평면상에서 불규칙한 도형 D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D를 포함하고 있는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 형태의 영역을 R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D라는 영역과 R이라는 영역 두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는 함수 fx를 다음같이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fx를 정의하기를 만약에 요 D라는 영역 안에 점들이 놓여 있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D라는 영역 안에 점이 놓여 있을 때는 소문자 fxy와 같은 함수로 약속할 것이고, 만약에 이 점들이 xy 평면상에 있긴 있지만 D 영역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돼 있고 동시에 xy가 영역 R, 즉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나머지 범위에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D 안에는 없고 이 노란색 영역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바깥에 이 파란색 영역 안에 들어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럴 경우에 이 함수는 0으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노란색으로 색칠한 D 영역 안에서는 소문자 fxy로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0으로 약속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나눠서 약속된 이 함수를 대문자 fxy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대문자 fx로 약속을 했을 때 우리의 관심은 이 영역 D 안에서 정의된 함수의 이중적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의를 다음같이 할 생각인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영역 R상에서의 이중적분을 약속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정의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 영역 R상에서의 이중적분이에요. 이 영역 R이 앞전에서 공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XY 평면상에서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 형태의 영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역 R 위에서 정의된 함수를 우리가 fxy라 썼었죠. 자, 이제 이와 같이 했는데요. 이 영역을 다음같이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을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영역은 D와 D의 여집합, 여기를 D의 여집합이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영역 R은 D와 D의 여집합으로 표시가 된다고 할 수 있죠. D와 D의 여집합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적분에서 D하고 D의 여집합은 경계곡선상에만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D의 경계곡선까지 포함해서 이 영역 안에서는 이 대문자 fx가 소문자 fx와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D의 여집합 안에서는, 즉 D에 속하지 않고 R에 속한다는 얘기니까 이걸 다시 쓰면은 결과적으로 xy가 D의 여집합에 속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전체 집합은 영역 R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대문자 fx는 0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적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피적분함수 0이면 당연히 단일적분뿐만 아니라 이중적분도 마찬가지로 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영역 R상에서 정의된 대문자 fxy의 이중적분은 영역 D 안에서 정의된 소문자 fxy의 이중적분과 같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 안에서 정의된 함수의 이중적분은 오른쪽처럼 영역 R상에서 정의된 대문자 fx의 이중적분은 자연스럽게 왼쪽에 영역 D 안에서 정의된 소문자 fxy에서의 이중적분 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그림을 잘 살펴볼까요? 영역 D에서 떠있는 어떤 함수 F를 이중적분한다는 것이 곧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직사각형 영역 안에 있는 이 D 안에서는 원래 있던 함수 F와 같고 D를 벗어난 나머지 영역에서는 함수값이 제로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즉, 이 영역 안에서의 이중적분이나 이 영역 안에서의 이중적분이 같을 거라는 것은 이 함수 F의 정의로부터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럼 남은 과제는 영역 D 안에서 이 소문자 fx의 이중적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형태는요, 이렇게 위의 살을 내려다봤을 때 x의 범위는 상수 범위가 되고 y의 범위가 변수 범위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타입 1이에요. 자, 두 번째 경우, 즉 타입 2는 타입 2번은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다음같이 y의 범위가 상수 범위고 x의 범위가 변수 범위가 되는 걸로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y의 범위가 상수 범위고 x의 범위가 변수 범위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경우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 위의 살을 들여다본 영역 D가 이와 같이 x의 범위는 상수 범위로 y의 범위는 변수 범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의 살을 들여다본 영역 D가 이런 형태로 표현됐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다음같이 이 D를 포함하고 있는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 형태의 영역을 다음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 영역 D가 x의 범위는 a에서부터 b까지고 y의 범위가 아래 곡선은 y 콜 g1x, 위의 곡선은 y 콜 g2x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이 D를 포함하고 있는 반듯한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 형태의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x는 a부터 b까지였는데요. 이제 새롭게 y의 범위를 c에서부터 d까지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영역 r이 이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D에서의 이중적분은 R에서의 이중적분과 같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영역 D상에서 정의된 함수 fxy의 이중적분은 영역 R상에서 정의된 대문자 fxy의 이중적분과 같다는 것을 약속을 했었고요. 우리는 대문자 r이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 형태의 영역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 영역 r을 잘 보세요. 모두 다 상수범위죠. C에서부터 D까지, A에서부터 B까지예요. 자, 그래서 X의 범위도 상수범위고, 이거 좀 지워도 되겠죠? X의 범위도 상수범위고, Y의 범위도 상수범위가 되니까 X의 범위를 나중에 적분하기로 하고 Y의 범위를 먼저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야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Y의 범위가 C에서부터 이 아래 곡선이 바로 y 콜 g1x예요. 즉 C에서부터 y 콜 g1x 요 빗금친 영역 안에서는 함수값을 이미 0이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안에 있는 C부터 D까지를 적분을 다음같이 세 군데로 나눠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우리는 C에서부터 D까지 이 범위 안에서 정의되는 이변수 함수의 이중적분의 문제를 다음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에 대한 적분입니다. 자, 얘네들은 C에서부터 G1X까지가 되고요. 그런데 이 범위 안에서는 C부터 G1X 범위 안에서는 이 하얀색 사선으로 빗금친 영역 안에서는 함수 fx가 0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0이에요. 자, 피적분함수 0이면 적분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랄 G1X에서부터 G2X까지입니다. 자, G1X에서부터 G2X니까 여기죠. 요 D 영역입니다. 요 D 영역 안에서는 대문자 fxy가 소문자 fxy와 같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플러스 인테랄 여기 G2X에서부터 D까지는 즉
노란색으로 사선을 빗금쳐서 표시한다면 요 노란색 사선으로 빗금친 영역 안에서는 즉 G2x에서부터 y가 취할수 있는 값이 G2x에서부터 d까지일 때는 피적분함수가 0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피적분함수 0이니까 적분할 필요 없죠. 얘도 피적분함수 0이니까 적분할 필요가 없네요. 남은 것은 얘만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 안쪽에 있는 요 단일 적분이 이와 같이 구간이 G1x에서부터 G2x까지 소문자 fxy dy로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요 안에 있는 적분을 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테그랄 g1x에서부터 g2x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문자 fxy가 이제 소문자 fxy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dy 그리고 dx 이렇게 적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경우에서 D상에서의 피적분함수가 fxy일 때의 이중적분은 바로 다음같이 반복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랄이라 얘기를 합니다. 비록 앞전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가 상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다시피 얘를 계산할 때는 안쪽에 있는 것이 먼저 적분하고 바깥에 있는 것이 나중에 적분되죠. 이 안쪽에 있는 것이 바로 변수관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것이 상수관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는 보다시피 첫 번째 경우에서는 x가 상수범이고 y가 변수범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매번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만약에 x가 상수범이고 y가 변수범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갈 거예요. 즉 변수관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상수관을 적분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계산할 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파란색 직사각형 같은 거를 만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럼 결국은 처음부터 그럼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요. 예, 가능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보다시피 y가 이렇게 변수관이라면요. y축에 평행한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우리는 자 y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값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y값이 점차 커지게끔 변화시킬 때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들어가는 선은 이 아래쪽에 곡선이죠. 나오는 선을 생각합니다. 나오는 곡선을 생각하면 이 곡선을 뚫고 나오죠. 따라서 우리는 다음같이 앞으로 상수구간과 변수관이 주어져 있을 때 인아웃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곡선이 어딘지 나오는 곡선이 어딘지를 살펴봄으로 해서 이제 테두리 직사각형을 만들지 않고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y가 변수관이고 x가 상수관이면 당연히 y를 먼저 적분해야 되고요. 들어가는 선은 아래 곡선 g1x를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선은 g2x 위의 곡선을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in, 여기가 out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앞으로 임의 영역에서의 이중적분을 계산할 때는 항상 이렇게 변수관이 먼저 상수관이 나중이에요. 그리고 변수관을 잡을 때는 그 변수가 어느 변수인지를 보고 만약에 y라면 y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만약에 x라면 당연히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선택해서 in, out을 따지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경우 타입 1에서의 우리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요.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타입 2번에서의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상수관이 나중에 적분되고요. 변수관을 먼저 적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들어가는 곡선, 나오는 곡선이니까 in, out을 따져야만 합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만 잘 알고 있다면 이중적분을 계산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어렵지 않은 적분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쉽게 학습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형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y가 상수범위고 그리고 x가 변수범위로 되어 있을 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대략 이런 모양인데요. 보다시피 y가 취할수 값은 위의 그림이든 아래 그림이든 간에 일정한 상수값 범위 안에 있지만 x의 범위가 변수 범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x축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x도 상수범위, y도 상수범위가 되면 반듯한 좌표축의 평행한 직사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도형 자체가 직사각형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상수간이 어디서부터 어딘지, 변수간이 어디서부터 어딘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상수간이 y쪽에서 상수간이었다면 x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커지거든요. 그래서 x값이 증가될 때마다 인, 아웃을 따집니다. 들어가는 선은 어디고 나오는 선은 어딘지를 따져봐야 돼요. 자, 이때 들어가는 선은 보다시피 왼쪽에 이 곡선을 통과해서 들어가죠. 이 그림이라면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이 곡선을 x = h1y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곡선은 얘를 통과해서 나오죠. 아래 그림이라면 얘를 통과해서 나옵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이런 꼴을 x = h2y라고 표시하기로 약속을 한다면 이제 이런 영역 D상에서의 이중적분을 계산한 방법은 여기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다음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역 D상에서 정의된 함수 fxy의 이중적분을 계산합니다. 얘를 계산할 때 이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만약에 x가 변수간이라면 당연히 먼저 적분해야 되고 y가 상수간이라면 나중에 적분해야 됩니다.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c부터 d까지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inout을 따져본 결과 들어가는 선은 h1y, 나오는 선은 h2y가 됐습니다. 그래서 h1y, 그리고 나오는 선은 h2y가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항상 이 적분의 기호가 여러 개가 있는 다중적분에서는요, 이 안쪽에 있는 적분을 계산할 때 항상 여기가 만약에 상수간이 아니라 변수간이 된다면은 언제나 이 변수들은요 바깥쪽에 있는 변수로 표시가 돼야 돼요. 여기도 보세요. y에 대해서 적분할 땐 바깥의 변수가 x죠. 여기도 보세요. x로 표현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바깥에서 자연스럽게 적분이 됩니다. 적분 기호가 아무리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맨 안쪽에 있는 변수는 적분 구간이 변수간이라면 맨 안쪽에 있는 것은요 나머지 바깥쪽에 있는 그런 알파벳으로 표현이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규칙만 잘 이해한다면 변수간, 상수간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큰 어려움 없이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안쪽을 먼저 적분하고요. 이때 적분할 때는 x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해서 편적분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안쪽을 적분할 때 y를 상수 취급합니다. 정정합니다. y를 변수로 보고 x를 상수 취급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y에 대해서만 편적분합니다. x가 상수 역할하고요. x에 대해서 편적분할 때는 y가 상수 역할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반복적분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요약하면 이와 같이 됐네요. x가 변수하니까 당연히 먼저 적분하고 y가 상수하니까 나중에 적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중적분, 일반적인 영역 안에서 정의된 이변수 함수의 이중적분의 계산 순서를 정의를 했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걸 토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예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제 1번 볼까요? D가 다음 같은 두 개의 포물선에 의해서 유계된, 유계란 얘기는 경계가 지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있을 주자 경계 개자를 써가지고 경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유한 영역으로 막혀 있다는 얘기죠. 자, 위의 사를 들여다봤을 때 이 영역을 그림을 그려서 표시하면 다음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제 위의 사를 들여다봤을 때 영역 D가 y = 2x의 접이니까 폭이 좁은 이런 포물선이 나옵니다. y = 2x의 접이고요. 그 다음에 y는 1 더하기 x의 접을 노란색으로 표시할까요? 그러면 1 더하기 x의 접이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y는 1 더하기 x의 접입니다. 유계된 영역이란 얘기니까 유한 영역이에요. 경계가 지워진 영역을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영역을 D라 놨을 때 D상에서 요 함수에 대한 이중적분을 계산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D라는 이 영역을 상수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을지, 변수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을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의 사를 들여다본 영역, 이 xy 평면상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빗금친 도형 D가 좌표축의 평행한 직사각형 영역이 아니죠. 그렇다면 어느 한쪽은 상수범위, 어느 한쪽은 변수범위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여기 잘 보면 교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식을 같이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을 같이 놓고 풀면 2x의 접은 이퀄 1 플러스 x의 접이고요. 정돈해 볼까요? 넘기면 x의 접이 이퀄 1, x는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점의 x좌표 1이고 교점의 x좌표 또 하나의 점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교점이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영역 T를
우리가 타입 1번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즉 타입 1번은 x가 상수 범위로 보는 거예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로 볼 것이고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인과 아웃을 따지겠습니다. 들어가는 선은 하얀색 곡선이고 나오는 선은 노란색 곡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가는 선은 하얀색 곡선을 통과해서 들어가니까 2x의 제곱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나오는 선은 노란색을 통과해서 나오죠. 1 플러스 x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입 1번 형태가 됐고 이 이중적분을 계산한 것은 한쪽이 변수하니까 당연히 변수하는 y를 먼저 적분해야 되고요. x를 나중에 적분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이중적분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주어진 식을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적분함수는 보다시피 x 더하기 2y예요. 그래서 더블 인테그랄 d상에서 x 더하기 2y da를 계산합니다. x 더하기 2y가 되고요. 우리는 y가 변수하니까 당연히 먼저 적분합니다.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 시점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들어가는 곡선은 2x의 제곱, 나오는 곡선은 1 플러스 x의 제곱이에요. 바깥에는 보다시피 x만의 함수 구간이 x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우리는 안쪽을 적분할 때 y에 대해서 적분할 때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한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얘를 y에 대해서 편적분하면 xy가 될 것이고 2y를 y에 대해서 편적분하면 y제곱이 됩니다. 이제 여기는 변수가 두 개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y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 대신에 1 더하기 x의 제곱을 대입합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1 더하기 x의 제곱, y의 제곱이죠. 1 더하기 x의 제곱의 전체 제곱이고요. 자, 이것이 종점을 대입한 값, 그리고 시점 대입한 값 빼야 됩니다. y 대신에 2x의 제곱에 x를 곱하니까 2x의 3승이 될 것이고 플러스 요거의 제곱이죠. 4x의 4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야 됐나요? 자, 얘네들은 x에 관한 다항함수에 대한 적분에 불과하니까 얘를 쭉 전결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차적으로 전개할까요? x 플러스 x의 3승 그리고 플러스 이거 전개하니까 1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x의 4승 마이너스 2x의 3승 마이너스 4x의 4승 그리고 dx예요.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랑 요거랑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x의 4승이 됐고요. 얘랑 또 얘랑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x의 3승 그리고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잘 보면 다항함수에 관한 적분이죠.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구간에서의 적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를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적분함수가 홀수 차수일 때는 기함수니까 기함수를 좌우 대칭구간에 적분하면 0이에요. 상수항과 2차식, 4차식은 우함수입니다. 우함수는 오른쪽 반, 즉 0부터 1까지 적분값의 2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2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래서 요 세 개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x의 4승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dx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얘를 적분하니까 5분의 3 x의 5승 플러스 3분의 2 x의 3승 플러스 x 그리고 구간 0부터 1까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죠. 3분의 2 플러스 1이 같이 되고 0을 대입하면 다 0입니다. 자, 통분해 볼까요? 15로 통분하면 바깥에 2가 있고요. 여기는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9, 여기다 5를 곱하면 되니까 10, 여기다 15가 됐네요. 요 1, 16, 15분의 16의 2배니까 32. 자,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15분의 32가 구해졌습니다. 자, 보다시피 어떻게 적분하는지 그 정의만 잘 알고 있어도 나머지는 그냥 단순한 반복 적분에 불과하지요. 단순 적분을 쭉 계산한 것뿐입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일 적분에서의 특징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그림으로 형상시킨 게 이거고요. 밑에다 그림을 그려놨었습니다. 그래서 인아웃을 따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보다시피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들어가는 선, 나오는 선, 인아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포물면 z=x제곱 플러스 y제곱 아래에 있고 얘는 포물면이니까 원폴면이에요. 이렇게 그릇 같은 모양입니다. 포물면 아래에 있고 직선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 y=2x로 보이고 포물선 y=x제곱으로 둘러싸인 xy 평면에 있는 영역을 D라놨을 때 그 뒤에 있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역 D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살을 들여다본 XY 평면 영역 중에 영역 D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XY 평면 내에 있는 영역 D예요. 이 영역 D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봤더니 y=2x와 y=x의 제곱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y=x의 제곱을 노란색으로 표시할까요? y=x의 제곱이고요. y=2x를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가파르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y=2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빗금을 쳐서 표시한다면 이 영역이 바로 D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 영역 D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영역 D 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XY 평면에 있는 이런 원폴면이에요. 원폴면 아래와 위에서 봤을 때 이 파란색으로 빗금을 쳐놨던 이 영역 사이에 있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얘기는 우리 교재에 컴퓨터 그래프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죠. 자, 여기 보다시피 얘가 위에서 봤을 때 이 파란색 직선이에요. 여기가 y=2x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y=x의 제곱의 일부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감싸지는 듯하게 되는 곡면이 y=x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원폴면 이렇게 그릇 같은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따라서 곡면 z=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아랫부분과 y=2x와 y=x의 제곱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의 부피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입체의 그래프가 이해되겠습니까? 이 부분의 입체의 부피가 얼마입니까? 라는 얘기예요. 자,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의 살을 들여다본 영역 얘를 잘 보니까 좌표측의 평행한 직사각형이 아니죠. 그러면 어느 한쪽은 상수범위, 어느 한쪽은 변수범위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상수범위, 변수범위를 이용해서 타입 1이든 타입 2든 간에 이 영역 D를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역 D가 표현됐다면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였었죠. 위에 떠있는 함수를 적분하면 되죠. 왜냐하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중적분은 공간에 펼쳐지는 곡면과 XY 평면의 그림자와 그 사이에 있는 이 허공, 공간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다룰 때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부피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위에 떠있는 곡면을 잘 보세요. 위에 떠있는 곡면은 이 z=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요. 바닥에 있는 면은 xy 평면이고, 그리고 요거는 위에서 보면 겨우 이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입체 부피를 구할 때 옆면은 위에서 봤을 때 적분의 범위만 결정해 줄 뿐입니다. 이제 적분의 범위로부터 이 옆면을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한된 영역 안에서 위에 떠 있는 얘를 적분하기만 하면 입체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영역 D를 집합을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만약에 이 영역 D를 타입 1번, 즉 X가 상수간으로 되어 있는 타입 1번 형태로 표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부터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요. 교점의 좌표부터 구해야 됩니다. 둘을 같이 놓고 풀면은요, x의 제곱은 이퀄 2x가 되죠. 한쪽으로 넘기면 x-2 이퀄 0의 꼴로 인수분해 돼서 0과 2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과 2가 있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겠네요. 따라서 x가 취할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0이고 제일 큰 값은 2가 됩니다. 이제 x쪽이 상수범위로 결정됐으니까 y쪽이 변수범위로 돼야 돼요. 자, 우리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인아웃을 따지겠습니다. 들어가는 선은 노란색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선은 파란색을 통과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아웃을 따져본 결과 들어가는 곡선은 y=x의 제곱, 노란색 포물선입니다. 나오는 것은 파란색 2x를 통과해서 나오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 D를 타입 1번 형태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체 부피 V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입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영역 D 내에서 위에 떠있는 함수를 적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입체 부피를 구하는 것을 볼륨의 약자를 써서 V라 쓴다면 영역 D 상에서 위에 떠있는 함수는 얘예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DA를 계산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D가 위에서 봤을 때 X가 상수범위, Y가 변수범위였었죠.
그래서 당연히 x가 나중에 적분됩니다. y가 변수 범위니까 먼저 적분돼야 되죠. x의 접으로부터 들어가서 2x를 통과해서 나오니까 인아웃을 따진 거예요. 자, 이제 y를 먼저 적분하고 x를 나중에 적분합니다. 피적분함수는 x의 접 플러스 y의 접이에요. 자, 반복 적분 안에 거부터 해서 바깥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안에 걸 적분할 때는 y만 변수로 봅니다.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x 제곱을 적분하면 x제곱 y, y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1 y의 3승이 와치됐습니다. 그리고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x의 접에서부터 시작해서 2x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0부터 2까지가 되고요. y 대신에 2x를 대입하니까 2x의 3승, 그리고 y 대신에 2x를 대입하니까 3분의 8 x의 3승, 3분의 8 x의 3승이고요. 자, 종점 대입한 값이 이거고요.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x의 4승, 그리고 플러스 3분의 1 x의 제곱의 3승이니까 6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dx입니다. 자, 이제 얘네들은 요거는 3으로 통분하면 3분의 6이죠. 3분의 6, 3분의 8, 그러니까 3분의 14예요. 한 번 더 써볼까요? 0부터 2까지 3분의 14x의 3승 마이너스 x의 4승 마이너스 3분의 x의 6승 dx입니다. 자, 이제 얘를 적분하려고 합니다. 다항함수의 적분에 불과합니다. 여기다 1을 더하니까 4. 그러면 4분의 1이죠. 그러면 4분의 14가 되니까 약분하면 2분의 7이 됐죠. 2분의 7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2, 3, 6분의 7. 그리고 x의 4승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의 4승 적분하니까 5분의 1 x의 5승이고 요거 적분하면 7의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21분의 x의 7승이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입니다. 이거 다 일일이 계산한 거 생략할게요. 이거 다 계산하면 교재에 있는 결과가 35분의 216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역 D를 직접 상수관과 변수관으로 놓고 계산해 보니까 이와 같이 구해졌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이 영역 D를 우리가 지금 볼 때 상수관과 변수관을 잡을 때 우리가 임의대로 x를 상수관, y를 변수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누군가는 x를 상수관으로 보지 않고 y를 상수관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영역인데요. 이번에는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생각한 겁니다. x가 2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가 2,4가 되거든요. 따라서 y가 취할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0이고 제일 큰 값은 4라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같은 집합인데 타입 2, 즉 두 번째 경우와 같이 y쪽을 상수 범위로 볼 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같은 집합인데 x를 상수 범위로 보고 y를 변수 범위로도 표현할 수 있는 집합이 있는 반면에 또한 같은 집합을 이번에는 y를 상수 범위로 보고 y가 취할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0이고 제일 큰 값은 4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렇게 y쪽이 이제 상수 범위가 됐다면 당연히 x쪽은 변수 범위가 돼야 돼요. 인아웃을 따져야만 합니다. 들어가는 선과 나오는 선을 따져야 되는데요. 이번에 들어가는 선은 파란색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선은 빨간색을 통과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y = 2x에서 x는 2분의 y가 됐죠. x는 파란색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2분의 y로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y = x제곱을 통과해서 나오죠. 수평선을 그어보니까. 그런데 여기 노란색 곡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 표현을 바꿔야 되겠네요. 이 표현을 다른 식으로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x를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x는 양변에 루트를 씌워버리니까 x = y와 같이 됐습니다. x = y, 즉 들어가는 선은 2분의 y고 나오는 선은 x = y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집합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y가 상수범위고 x가 변수범위니까 그럼 우리는 같은 부피를 구하는 문제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구해보도록 할게요. 풀이 1번, 풀이 2번이라 보겠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입체 부피를 구하려고 합니다. 위에 떠있는 함수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dA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풀었던 풀이 1번과는 다르게 풀이 2번은 이 밑에 있는 집합으로 생각하고 풀어보려고 해요. y가 상수범위니까 당연히 y를 나중에 적분할 것이고 x가 변수범위니까 먼저 적분해야 돼요. 피적분함수 그대로 있고요. 자, 이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들어가는 선은 2분의 y를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오는 선은 보다시피 루트 y를 통과해서 나오죠. 루트 y를 똑같은 그래프인데 식만 표현을 바꾼 것 뿐입니다. 여기 루트 y를 통과해서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아까는 y를 먼저 적분할 때 x를 상수 취급했지만 지금은 x를 먼저 적분하니까 y가 상수 취급됩니다. 자, x를 먼저 적분하니까 3분의 x의 3승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x를 먼저 적분하니까 xy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y는 상수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2분의 y에서부터 루트 y까지 그리고 dy예요.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0부터 4까지 루트 y를 3번 곱하니까 y 루트 y가 되겠군요. 3분의 y 루트 y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x를 그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x가 2분의 y부터 여기다도 x를 이렇게 써봅시다. x가 루트 y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2분의 y부터 루트 y까지 바뀝니다. 인아웃을 따져본 결과요. 루트 y, 그러니까 y의 적을 먼저 쓰고 루트 y를 나중에 쓰겠습니다. 종점 대입한 값은 이거였어요. 자, 종점을 다 대입하니까 이거였고요. 시점 대입한 값을 뺍니다. 밑에다 써볼까요? 시점 대입한 값을 빼보니까 x 대신에 2분의 y를 대입해요. 그럼 2분의 y의 3승이니까 8, 24분의 y의 3승 그리고 플러스 2분의 y의 3승이 있죠. 2분의 y 곱하기 y점이니까 y의 3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얘네들 다 적분해야 되는데요. 얘도 그냥 식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적분하기 좋게 지수로 바꿔놓으면 3분의 y 루트 y는 y의 1승과 2분의 1승, 2분의 3승이에요. 3분의 y의 2분의 3승을 적분하는 거예요. 여기다 1을 더하면 2분의 5, 역술차니까 5분의 2 곱하기 3분의 2니까 3은 15분의 2. 그리고 y에 자 이제 여기다 1을 더했으니까 2분의 5승이 같이 됐습니다. 자, 앞에 거 적분이 끝났고요. y의 적과 루트 y라는 얘기는 2분의 1승, 2분의 4,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5승. 이번에는 y의 2분의 5승을 적분합니다. 여기다 1을 더하니까 2분의 1 더하니까 2분의 7, 역수를 취하니까 7분의 2. 그리고 y의 2분의 7승이 됐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계산하는데요. 주어진 식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도 3승, 여기도 3승이에요. 24로 통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24분의 앞에는 1이고 뒤에는 분모 문제에서 11을 더하니까 12 더하기니까 13. 그리고 y의 3승을 적분하는 문제네요. 통분하니까 이와 같이 됐고 여기다 1을 더해서 역수를 취하니까 24분의 13 곱하기 4분의 1 y의 4승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4, 4, 16 1을 올라가고 2, 4, 8, 96이군요. 96분의 13 그리고 y의 5승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죠. y의 4승이죠. 정정합니다. 이걸 적분했으니까 y의 4승입니다. 그리고 이제 y의 값을 0부터 4까지를 대입합니다. 얘도 다 계산하면 계산 생략할게요. 315분의 216이 나옵니다. 자, 근데 잘 보면 두 가지 풀이가 다 가능한 예문이긴 할지라도 첫 번째 풀이가 두 번째 풀이보다 조금 더 간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에 비해서 여기는 뭐예요? 바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던 함수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시피 루트도 나오잖아요. 루트도 나오고 그래서 지수가 정수지수가 아니라 얘네들처럼 정수지수가 아니라 분수지수가 나오니까 셈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난이도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타입 1을 이용해서 영역을 표시할 것인지 타입 2를 이용해서 영역을 표시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런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졌던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요. 문제에서 주어졌던 그 순서 그대로 한다든지 그 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풀이 다 가능하긴 할지라도 어느 게 더 나은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구별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